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 신고 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부동산 종류별로 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명 부동산 팔 때 이건 놓치면 양도세 폭탄 나올 수 있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랑 건물, 그리고 건물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상가 건물과 주택 건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팔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를 팔 때 주의하실 점인데, 토지를 팔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갖춰야 될 요건이 되게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요건을 다 갖춰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 요건을 검토할 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제출하는 절차도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신청이죠. 네, 맞습니다.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부터도 종전에는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했다면, 최근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근 거주민들의 인터뷰까지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경 감면이라는 규정은 본인이 직접 농경을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 건물을 팔 때도 네네네. 주의할 점이 있죠. 에이. 상가 건물을 팔 때 영업권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권리금을 팔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무사님. 네.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가를 처분할 때 권리금 쪽으로 더 받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부동산 판 금액이 아니고 권리금인데 왜 이걸 양도세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을 함께 팔 때 받은 권리금이라고 하면 해당 금액도 양도 금액에 포함이 되어 양도세 계산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주택 건물을 팔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네. 주택 건물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십니다. 일단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부터 좀 먼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요건은 당연하게도 1세대가 한 개의 주택만 네네네네네.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주택을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일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결국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네네네네네. 갖춰야지만 정확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유의사항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1세대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부부관계에서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부분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요건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1세대로 볼지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네네네네. 법적으로는 30세 이상이 경제적 주체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도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듣고 아시는 분께서 아파트에 아들이랑 본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네네네. 본인도 한 채 갖고 있고 아들도 30세가 넘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신고를 하셨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들도 같은 동일 세대로 봐서 네네네. 2주택자다 네. 라고 해서 소명 요청을 했고, 그분께서 본인이 소명을 직접 하신 거죠. 네, 근데 아마 대단하시네요. 저한테 막 말씀하시기로는 네네네. A4용지 막 500장 이 정도 오. 막 써가지고 소명을 했다. 잘 이게 해결이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1세대를 어디까지 보냐도 되게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요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인데 본인이 오피스텔을 갖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네네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를 파시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로 봐서 네. 비과세가 거절당할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은 정말 요즘에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네, 하필 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랑 더 결부가 네.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주택으로 보는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가스 사용량이나 전기 수도 사용량은 마찬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과 확정일자 받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면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아시는 분이 오피스텔이랑 주택을 갖고 계신데 그 오피스텔에서 뭐 세를 주진 않았지만 본인이 그냥 가끔씩 친구들이랑 가서 주말에 놀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이러셨던 거죠. 근데 그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아파트를 파시면서 어차피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없으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네네.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셨는데 가끔 올라가서 쓴 전기료나 뭐 수도료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된다.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중과세를 받으신 경험이 또 있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주변에. 아니 그러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보일러도 못 틀고 네, 보일러 안 돼. 아니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어요? 에어컨 선풍기도 안 됩니다. 아 정말 정말 야박하네.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자이신데 그 갖고 계신 1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도 원래는 이걸 1주택으로 보거든요.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그 요건은 네.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법상에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층 이하일 것, 그리고 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총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호수는 또 19호 이하면서 네네네. 등기는 별도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게 네네네. 아니라 하나의 등기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다가구 주택으로 네.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뭐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다가구 주택의 대부분이 사실 옥탑방을 또 불법 그쵸. 증축을 하셔가지고 주택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이 옥탑층까지 만약에 주택이 되면 4개층이 되니까 그쵸. 또 다가구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1세대 다주택자가 돼서 또 중과까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 받아보시고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면 4층을 옥탑방을 그냥 허무시는 게 버리고 네. 사진도 찍으시고 네네네네. 준비도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규정 관련된 부분은 1, 2, 3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처분 요건에 변경이 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죠. 모든 지역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들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처분 요건이 1년으로 제한이 되고 전입신고까지도 해야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정말 복잡해요. 네, 이게 맞아요. 매년 세법이 계속 네네네. 개정된 걸 또 개정하고 네네네네. 또 개정하고 이게 누더기가 돼버리니까 네네네네. 정확히 어느 기속에 취득을 하셨는지 이런 요건들을 정말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끝인가요, 세무사님? 주택은? 좀 힘들긴 한데 마지막으로 개정세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주택 관련된 개정세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할 때 종전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봤잖아요. 근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2022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고 상가 부분은 일반 양도세 규정에 따른 세금이 계산이 돼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주택으로 봐야 될 게 상가 부분이 되니까 네, 만약에 네. 그분이 다주택자면
한다면 네. 원래 모두가 중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상당 부분은 또 중과세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이 또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해서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세금이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네. 정말 너무 고려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맞아요. 잠깐만 잘못 네네네네. 생각을 해도 또 세금이 엄청나게 네. 과하게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 생활 하세요.